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네, 하루하루 흔들리지 않는 길게 보는 투자를 위해서 저희 마켓워치는 오늘 이분과 함께합니다. 윤지호 경제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평론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 전망을 저희가 해보기에 앞서서 오늘 시장에 아주 의미 있는 변화가 네. 좀 있어가지고 이것부터 좀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른바 이 포텐 터진 대형주 두 곳이 오늘 나왔어요. 네네. LG전자와 현대차. 뭐 LG전자는 이제 MSAI 데이터 센터 뭐 턴키 수주 이슈가 있는데 뭐 공식적으로는 해명 공시가 나왔지만 현대차는 오늘 주가 30만 원 돌파하면서 사상 최고가를 네. 경신을 했습니다. 여기 지금 투자하셨던 분들 그동안 아주 답답하고 긴 시간을 버텨오셨을 것 같은데 이 두 기업의 성장 스토리에 대해서 좀 앞으로도 공감을 하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우리가 가치라는 게 가치와 성장이 대립되는 개념으로 알고 계시는데 네. 사실 가치와 대립되는 개념은 모멘텀이라는 단어예요. 모멘텀은 막 주가 올라가는 거 따라잡고 뭐 이런 거거든요. 네. 그래서 내러티브 위주로 이야기 위주로 되는 종목이고 사실 가치라는 건 성장이 있어야 가치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숫자가 나오냐가 중요한데 일단 저는 현대차 하면 떠오르는 생각은 어찌됐든 관세라는 문제가 계속 현대차의 발목을 잡아왔어요. 예. 두 가지 점인데 첫째는 실적 측면에서 부담이 됐었고 두 번째는 MS 측면에서 부담이 됐던 거죠. 근데 첫째 관세가 이제 15%로 소급 적용이 됐잖아요. 네. 그럼 11월 1일부터 실적이 바뀌는 거죠. 소급 적용되니까 그게 하나가 있고 당연히 관세가 이렇게 15% 확정됐기 때문에 점유율에 있어서 현대차가 새로운 정책을 내놓을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2026년에 현대차의 성장은 매출이라던가 이익 측면에서 나쁘지 않다는 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기본적으로 그러한 가치가 있는데 네. 여기에 또 하나 어찌됐든 내년에 가장 큰 글로벌 성장 스토리는 로봇이거든요. 예.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로봇 관련주 논의되는 종목들은 제가 보기엔 로봇 관련주들이 아닙니다. 그냥 예. 일개 부품에 불과한데 진정한 한국의 로봇 관련주는 사실 현대차 그룹이에요. 왜냐하면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나믹스 지분을 27% 갖고 있기 때문이죠. 예. 그 외에도 뭐 다음 주에 인베스터 데이가 뭐 위아에서도 있는데 HL만노에서도 있는데 예. 그런 몇몇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결론적으로 숫자가 나오는 성장주기 때문에 오늘의 현대차 상승을 너무 일회성으로 보지는 않으시면 좋겠다. 이게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일회성이 아니다. 제 모멘텀 투자라는 게 사실 이 종목이 굉장히 좋다라는 거는 예전부터 우리가 많이들 얘기를 했지만 네. 지금 이 시점에 갑자기 강세를 보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 많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모멘텀 투자라는 건 진짜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발화점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네. 보통 촉매제라는 표현을 쓰는데 결국 최근에 어찌됐든 간에 관세 협상이 발화점이 된 거예요. 관세가 결국 15% 결정 났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내년도 2012월이 되다 보니까 그렇다면 내년에 숫자 좋아지는 게 뭐지? 거기다가 최근에 또 하나의 기준으로 부상한 것이 주주 환원이거든요. 예. 뭐 들고 있으면 얼마 전에도 저희 분기 배당을 받았다고 본다면 현대차가 그러한 상박자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제가 우려되는 거는 오늘 하루 올라왔으니까 이제 또 뭐 뉴스에 팔아라 이런 전략보다는 맞아요. 예. 앞으로 한국 증시는 이러한 핵심 종목들로 집중돼서 상승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뭐 보유지 않으면 즐거워하시고 예. 보유하지 않았다면 그래 다음에 한번 기회를 주면 내가 편입을 해볼까 이런 고민을 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 저렇게 판단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거는 맛배기였고요.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즘 최대 고민은 일단 유동성인데요. 네. 다음 주에 이제 FOMC를 전후해서 유동성이 좀 해소가 되는 것이냐. 간밤에 또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3년 만에 최저로 나왔다. 이러면서 국채 금리가 다시 치솟았는데 금리 인하 속도가 예상보다 좀 느려질 가능성에도 좀 대비를 해야 될까요? 우리가 금리를 인하하는 걸 당연히 기대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뭐 우리가 이번 달이냐 다음 달이냐 그건 잘 못 맞히겠지만 우리가 예상되는 건 지금 투자 시점에서는 내년 상반기에 어떨 것인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내년 1월 1분기가 되면 현재 미국의 경제 지표를 보면 뭐 어떤 데이터를 보더라도 경기가 IT 투자를 제외하거나 안 좋은 상황이거든요. 네. 쉽게 말해서 IT 투자를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미국이 마이너스 갔다 왔단 말이거든요. 그렇다면 미국 입장에서도 결국 경기를 살리기 위한 유동성을 좀 내놔야 돼요. 게다가
우리가 10월에 주가 조정의 원인이 뭘까? 많이들 말씀하시는 게 미국의 단기 유동성이 좀 씨가 말랐었거든요. 예. 이유는 미국이 어쨌든 간에 셧다운 이슈로 인해서 재정적으로 돈을 못 내놓는 바람에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 시각에서 본다면 뭐 12월이냐 전 내릴 거로 보고 있고 오히려 내년 연초에 트럼프의 연주는 당연히 정책의 친화적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내년 5월에 바뀌지 않겠습니까? 그런 시각에서 뭐 그렇게 두려워할 이슈는 아니라 보고 있습니다. 단지 오히려 걱정되는 거는 내년에 오히려 트럼프의 연준이 되었을 때 연준의 독립성을 문제 삼아서 오히려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12월, 1, 2월은 뭐 즐기는 타임이지 이렇게 두려워서 도망갈 시점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좀 긍정적인 모멘텀을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네.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FOMC 금리 인하하고 그 다음 주에 바로 이어서 BOJ 금리 인상이 또 대기하고 네. 있지 않습니까? 그 전후에서 엔캐리 청산 리스크라는 말이 계속 등장을 하거든요. 그 어떻게 보면 그러면 환율이 이미 미리 좀 반응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정작 별 반응이 없어서. 근데 네. 이게 뭐 다들 똑같이 위기라고 말하는 게 그렇게 대비한 상태에서 오는 경우가 있었나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다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엔캐리 청산을 두려운 거는 지난 8월에 작년 8월에 예기치 않게 왔을 때 두려웠던 거죠. 지금은 엔화의 움직임이 다 예측되는 상황이고 현재 일본 정부의 정책적 포지션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러한 사람들이라면 엔화에 대한 포지션들을 많이 조정해 놓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엔캐리 청산 자꾸 얘기 나오는 거는 너무나 위기파리적 시각에 불과하다. 지금 본질적인 거는 오히려 우리가 내년에 우리 글로벌 경제가 어느 정도 성장하고 기업들은 어느 정도 숫자가 나올 것이니까 뭐 다 좋지는 않겠죠. 좋아지는 곳이 어디냐. 그렇게 적절한 질문이지 지금 무엇 때문에 한 방 크게 무너질 것을 자꾸 찾는다면 사실 시장의 본질을 놓치고 자꾸 어쩌면 주변으로 돌 수밖에 없는 그런 실착을 할 확률이 높지 않나 저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견된 위기는 위기가 아니다라는 네.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남의 나라 환율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환율이 지금 네. 더 걱정입니다. 해외 IB들은 내년에 환율 워낙 강세라고 계속 전망을 하는데 네. 안 떨어지거든요. 이거 참 답답할 노릇입니다. 저도 워낙 강세로 봅니다. 그러세요? 지금보다는. 예.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많은 환율을 갖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핵심적인 이유는 한국이 경기가 안 좋기 때문이에요. 성장률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길게 봤을 때는 그 나라의 성장률을 결정하는 건데 예. 한국은 알다시피 올해 경기가 안 좋았잖아요. 수출 일부를 빼고 나면. 근데 이제 내년 되면 지금보다 좀 나아지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런 시각에서 본다면은 우리가 오히려 우리가 뭐 아까 저기에도 골드만삭스 전망에처럼 좋은 문장이 적혀 있네요. 결국은 그 AI 우리가 투자 기업들의 이익이 좋아지는 게 경제가 좋아지는 건데 알다시피 조금 뒤에 논의하겠지만 반도체 쪽도 매우 좋은 숫자가 나오고 있고 예. 뭐 예를 들어서 조선업종도 좋을 것 같고 뭐 자동차도 선방할 것 같고 이런 사이로 한국이 경쟁력이 떨어질까요? 게다가 내년이 어느 시점이 되면 결국 한국의 주식이나 채권 시장 돈이 유입될 여러 개혁적인 기대 요인도 있기 때문에 저는 최근에 물론 환율이 이렇게 워낙 약세인 부분은 좀 불안한 부분이 있고 한국의 체력이 약하다는 신호이기도 하지만 예. 좀 앞으로는 좀 나아지는 모습 원화마저 좀 강해진다면 더 긍정적인 부분은 한국 증시가 더 매력적으로 올라갈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너무 이것도 너무 걱정할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근데 싶어요. 평론가님 이 부분은 이제 우리 수출 기업들이 지금 미국에서 달러를 많이 벌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국내로 안 들여오는 것 같은 이유가 미국에 앞으로 투자할 기회가 많으니까 혹시 그런 거 아닐까? 그래서 만약에 그게 그렇다면은 지금의 이 1,400원대 중반 수준을 우리가 뉴 노멀로 규정하고 여기에 적응을 해야 되는 건 혹시 아닐까? 이런 우려가 그런 있어요.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네. 정부도 그런 걱정을 하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 이게 정확한 말씀하신 거예요. 뭐 한국의 서약 개미 때문에 문제라는데 그건 잘못된 거죠. 서약 개미들이 미국이 좋아 보이니까 투자한 거죠. 그럼 우리가 좋아 보이게 투자하는 자금이 들어오면 될 문제 아닐까요? 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정부가 최근에 외국인 통합 계좌를 내년에 허용해주고 전 세계 채권 지수에도 편입되고 외국인 자금들이 들어오게끔 하는 어떤 그러한 서희의 규제 완화 조치가 현재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어느 정도 상쇄될 거로 봅니다. 기업들 입장에서도 지금은 달러로 안 바꾸고 있지만 원화로 안 바꾸고 있지만 예. 어느 정도 방향이 좀 잡히면 또 우리가 대외적인 자산을 감안하면 우리가 위기 상황이 아니잖아요. 언제든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자금이 있는 겁니다. 예. 그런 시각에서 뭐 이것이 좋다
원화가 약한 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원화가 약세기 때문에 지금이 어쩐 뭐 위기 상황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저는 전혀 동의할 수 없는 그러한 소위 생각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좀 구체적인 투자에 네. 대한 질문을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우리에게 한 가지 고민이 있다면 네. 반도체냐 조방원이냐에 대한 그래요?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다 좋죠. 네. 그러니까 장이 지금 흔들리는 와중에서도 반도체 섹터는 굳건하게 지금 버텨주고 있고 네. 조방원은 밸류에이션이 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HD 현대중공업 대부분 다 20% 넘게 지금 조정을 받은 상황이거든요. 네. 밸류에이션을 놓고 보면 조방원이 굉장히 좀 편안해 보이는데 네. 또 업황은 AI 반도체가 뜨겁다고 하니까 네. 지금 만약에 추가로 담는다면 어느 쪽을 봐야 되는 게 맞는지. 둘 다 담아야죠. 둘 다요? 그러니까 이게 둘다 그렇게 담을 어떻게- 돈이 없어서. 이게 어떻게 대립계죠? 나눠서 사시면 되죠. 금액에 맞게. 예를 들어서 조선은 내년 초가 되면 소위 프로덕트 미스라는 표현을 쓰는데 고가 수주가 수익에 들어와요. 그러면 내년도 숫자가 1분기부터 찍힐 겁니다. 네. 지금은 주가가 빠져 있다면 아 그래 작년에 꽤 우리 하반기에 조선주 고생했잖아요. 그럼 잘 골라서 사야겠죠 지금도. 근데 주가도 많이 빠져 있으니까. 예. 다만 탄력은 주가 가격이 조정이 깊어지면 회복하는데 좀 시간은 걸리니까 좀 나눠서 사야 되는 부분이 있고 방사는 제가 솔직히 잘 모르겠고요. 예. 원정도 매력적인 부분이 있죠. 다만 원정이 어떤 형태로 될 거냐, 과거처럼 온리 두회비만 될 거냐, 아니면 관련된 뭐 예를 들어서 현대건설이나 이런 것까지 같이 될 거냐. 실제 수주가 나오면 건설로 확장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뭐 그런 식의 종목 선택과 차이가 생기는 거고 예. 또 반대편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같이 가야 될 핵심 주식 중에 하나는 반도체죠. 내년도 전체 이익의 성장이 나온다면 거의 절반 가까이가 반도체 쪽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반도체가 차지하는 시가총액 비중은 뭐 30%대 초반이란 말이에요. 예. 당연히 반도체가 더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요? 예. 그러면 결국은 관건이 되는 거는 뭐 아까 저에게 뭐 AI 스토리 이런 건 제가 뭐 여기서 기술자도 아니고 얼마나 알겠습니까? 뭐 어떤 기술이 위에 있고 이걸 다 떠나서 중요한 건 현재 1월에 나올 삼성전자의 4분기 숫자가 어느 정도일까를 지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예. 그런 대략 컨센서스로는 뭐 15, 16조인데 최근에 아까 현대차와 마찬가지로 소급이라는 이슈가 생겼어요. 예. 워낙 수요가 많다 보니 10월서부터 가격을 다 조정한 소급해서 적용해달라 계약 조건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 이게 아마 뭐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러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면 4분기 실적이 15, 16조가 아니라 19조 가까이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20조 가까이? 예. 뭐 이건 제 가능인데 여기서 시장의 기대 수준이 벌써 거기 와 있다면 문제인데 아직 컨센서스는 안 올라와 있어요. 예. 그럼 내년 1월 초를 겨냥한다면 삼성은 여전히 매력적이고 더 하나 내년 1월이 되면 당장 또 1분기 실적 얘기가 나올 텐데 지금 알다시피 뭐 AI 다 빼고 그냥 랜드 쪽의 마진이 적자에서 거의 20%까지 간다는 말이 돌고 있다면 네. 내년 1분기나 25조, 26조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구체적 숫자는 정확하진 않겠지만 예. 이게 핵심이지 이 숫자를 본다면 지금 두렵지가 않았어야 되는 게 정상이고 제가 아마 한 달 전에도 비슷한 얘기를 했을 텐데 그때도 계속 숫자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숫자가. 예. 그럼 오늘 올라온 거는 마지못해 끌려오는 거죠. 주가가 땡기는 게 아니라 이 숫자가 너무 좋아지니까 마지못해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는 그런 상황이라 지금 판단하고 예.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조차도 아까 현대차와 마찬가지로 아 오늘 하루 대형주가 움직였어 순환매야 이런 접근보다 결국 주가라는 거는 그 주가가 얼마나 투자자에게 현금을 창출해 주냐 주가가 아니라 주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시각에서 본다면 뭐 삼성전자는 어쩌면 특히 하이닉스를 떠나서 삼성전자의 실적은 거의 이번 4분기 1분기가 우리의 기대를 훨씬 넘어서고 있다. 네. 그걸 바라보면서 지금은 좀 가진 자는 즐길 시간이고 또 버텨야 될 시간이 아닐까 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스토리가 아니라 지금 숫자로 말을 해주고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SK 하이닉스는 사실 AI 쪽에 이제 버블 잡음이 낀 이후에 계속 좀 부진한 반면에 뭐 범용 메모리 쪽에서의 어떤 가격 상승 모멘텀 이런 것들을 삼성전자가 온전히 받아가는 느낌인가요? 이걸 왜 이런 갭이 둘이 나오고 파가 있습니까? 커요 전자가. 전자가 더 좋다가 아니라 아마 이미 SK 하이닉스는 잘하고 있는데 네. 그쪽에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HBM 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아, 삼성전자가 좀 증가율이 좋겠죠. 또 하나는 얼마 전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리테일에서 좀 빠졌잖아요. 예. 그런 걸 하면 누가 가장 이득이냐? 캐파가 많은 게 이득이에요. 전자가 캐파가 제일 크잖아요. 그 외에 전자의 단점이었던 어쩌면 순수한 반도체 회사가 아니라는 단점이 있었는데 예. 어찌됐든 최근에 디스플레이 부분도 좋아지고 있고 다 좋아지고 있거든요. 뭐 파운더리 쪽도 좋아지고 있고 뭐 그러한 여러 가지 사업부가 다 종합적으로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더 좋아 보인다는 거지. 20년, 25년 하이닉스가 훨씬 좋았죠. 네. 26년은 삼성전자가 더 성장률이 좋게 보이기 때문에 주가상의 둘의 속도 차이가 다시 좀 생기지 않았나 저는 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까 방송 전에 또 평론가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나 하셨는데 방송에서는 말씀하실 수 없는 네. 내용인 것 같아서 추가로 여쭤보지는 않도록 하고요. 아, 예, 예. 지금 AI 밸류 체인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이제 피지컬 AI, 로봇 쪽으로 이제 넘어가는 느낌으로 네. 보이는데 내년에 로봇주에 대한 투자 관점을 좀 어떻게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데 현재 국내 로봇 관련주가 뭐냐에 대한 생각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많은 투자자분들은 뭐 어떤 종목이 로봇주다, 이게 로봇주다, 로봇 이름만 들어가도 좋아하시지만 저는 뭐 제가 좀 올드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실제 숫자를 창출할 것인가 이걸 바라봐야 된다 봐요. 그런 의미에서 HD 현대 밑에 있는 상장 기업의 가능성이 하나가 있고 또 만도도 많이 준비를 해왔었고 네. 뭐 아마 11일 날 인베스터 데이가 있는데 아마 CEO가 어떤 얘기를 하겠죠. 최소한 다른 데서 현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누가 뭐래도 원탑은 현대기아차 그룹이에요. 예. 왜냐하면 현대그룹에는 로봇 아까 말했던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도 있지만 글로비스 잘 보시면 상당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로봇이 좋아 보인다는 거는 이러한 기업이 좋아 보인다는 거지. 현재 부품들 중에 일부 그 자본을 갖고서 얼마나 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약간 테마주라고 보고 있고 본질적으로 한국의 로봇 사업이 정말 글로벌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업들이 뭔가 더 앞으로의 비전을 좋게 제시하냐, 얼마나 투자를 할 거냐, 오히려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셔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예.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 질문만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AI 반도체 섹터는 평론가님의 말씀대로 더 이상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네. 내년에 우리가 또 새롭게 같이 투자를 해볼 만한 새로운 기회를 발견한다면 혹시 뭐 생각하시는 게 우리가 좋아지는 기업이 맨날 새로울 수가 있나요? 그렇죠. 아까 말했잖아요. 좋아지는 기업이 잠시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주춤해지는 기업을 찾아야 된다면 여전히 좋아지고 있는 것은 글로벌 투자가 집중되어 있는 유틸리티 쪽이에요. 유틸리티 그래서 뭐 쪽. 한국에서는 한전이 해당될 것이고 뭐 변압기 회사가 해당될 것이고 뭐 이런 기업들이 우리 보기에는 맨날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지만 긴 호흡에서 투자자의 시각에서 트레이더의 시각이 아닌 시각에 접근한다면 분명히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여하튼 내년 상반기까지 놓고 본다면 이익의 성장이 가장 가파르고 현재 내년도 이익의 소위 성장하는 부분의 지배력이 가장 높은 거는 반도체입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이 시점에 반도체 주식이 현재 포트폴리오에 편입이 안 돼 있다면 오히려 그거부터 먼저 고민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한 10분만 더 안 될까요?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아쉽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윤주 경제평론가였습니다. 평론가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